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세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경 지역 북한 주민을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을 취재하셨다고요? 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네, 위해서 국경을 사실상 차단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실상 국경을 봉쇄했고요. 그리고 무역도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었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물가 상승이죠. 무역을 중단하고 약 2주 만에 밀가루는 한 47%, 그러니까 작년 1년 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콩기름이 68%, 그리고 설탕이 22%급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커지자 당국은 쌀이라든가 콩기름, 설탕 이것을 시장에 풀기도 했고요. 예. 또 상인들에게 가격 상한선을 딱 이제 묶어놓고 물가 통제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가 지난 1년 동안 쭉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국경 지역은 이제 무역 중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이 연속이었는데 최근에 그 지역 주민들과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최근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 뭐 국경 봉쇄와 무역 중단 이후에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들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네, 일단 이제 방역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장 운영 시간을 대폭 아, 단축했습니다. 현재는 시장 운영 시간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딱 4시간만 그래요? 운영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강제로 시간 단축을 한 음, 건데, 그전엔 한 8시간 정도 그래도 그렇죠. 운영했겠죠. 근데 시간을 단축하면서 나타나는 예. 문제가 이제 영업 시간이 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입도 초반에는 크게 줄었다고 예. 합니다. 또 시장에 나갈 수 있는 날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사람들 많이 못 모이게 하려고. 네. 그러나 이제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황에 적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리는 시간 4시간 안에 필요한 물건은 다 사고 파는 음,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서 네. 점차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또 시장에 안 나가는 날도 있잖아요. 이틀에 한 번 나가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런 날은 전화로 그냥 집에서 음, 물건을 그냥 주문하고 사고 파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적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 봉쇄, 무역 중단 이전에 비해서 수입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네.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비루스가 좀 나아지는 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최근에 또 새로운 시장 통제 조치를 당국에 내놓진 않았나, 뭐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네, 뭐 사실 작년에 이미 네. 내놓을 대로 다 음, 기본적인 통제 조치는 다 예. 내놨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방역 통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음, 시행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예. 시장에 가려면 체온 당연히 다 재야 되고 열이 나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입장 불가능합니다. 특히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체온 검사가 훨씬 철저한데요. 시장 관리소 장부에 체온을 일일이 다 이제 기록하고요. 예. 관리소의 허락을 받아야 그날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음,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할 수 있는 통제 조치는 네. 지난해 이미 벌써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또 중국에서 물품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중국산 식자재나 뭐 옷이나 공산품 같은 것들을 좀 찾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요즘 시장에서 좀 구하기 어려운 품목 어떤 것들이라고 하던가요? 일단 이번 주민들이 전화로 알려온 바에 따르면 네. 가장 첫 번째가 수입 약품입니다. 아, 수입 약이요. 약품을 예. 지금 찾아보기 거의 어렵다는 건데요. 뭐 감기약, 설사약, 항생제 등 종류를 막론하고 수입 약품 자체가 아예 음,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수입 약은 일단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 그것 때문에 국산 약을 이제 사람들이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약은 좀 있는데 가격이 음, 크게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약 사기가 제일 어렵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요. 예. 상황이고요. 이제 그 외에 지금 좀 부족한 것이 중국산 맛내기 조미료죠. 그리고 설탕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물건이 있어도 사람들이 사기 어려운 음.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 음식에 안 넣으면 맛이 없는데 그러게요. 네. 너무 아쉽네요. 네.
자, 어쨌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고 파는 그런 품목은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지금 예,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식량 그리고 식료품 이런 것이 이제 음,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쌀값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먹을 식량을 미리 사두는 사람 음, 최근에 아주 많이 생겼다고 네. 합니다. 이른바 사재기죠. 예. 그리고 또 2월 넘어가서 6월까지는 쌀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쌀을 사들여 놓고 있다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육류, 그다음에 채소, 산나물 같은 부식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당국이 경제적 혼란이 오니까 좀 이걸 막기 위해서 싼 값에 쌀을 시장에 내놓기도 하고 또 이 쌀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면서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이게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주민들은 어쨌든 네. 이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만큼 음, 지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은 네. 아니지만 그나마 쌀 가격이라도 내리니까 아,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네. 어쩔 뻔했느냐 이제 그렇죠. 이런 반응이었고요. 쌀값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쌀로 만드는 여러 가지 식료품들이 음, 등장했다는 거예요. 떡 아주 많아졌고요. 네. 순대 이렇게 쌀로 하는 음식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떡값은 한 4,000원, 순대 한 7,000원, 또 이제 옥수수로 하는 강냉이 꽝튀기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음, 뻥튀기 이런 건 것 네. 같은데 그게 한 5,000원, 강냉이 엿 한 4,000원 정도로 쌀이나 강냉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의 가격도 봉쇄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참 다행이다 이런 거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나마 시장이라도 음, 있으니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네. 사고 팔고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봉쇄가 풀려서 이전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자, 국경 주민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다시 국경이 좀 열리고 경제 상황 좋아지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다행히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예. 이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곧 무역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전에 환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 당국이 환율 거래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이제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또 예. 하나는 이 외화를 가지고 북한에서 뭔가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무역을 해야 외화를 쓸 때가 있는데 그렇죠. 무역이 중단되다 보니까 아, 외화가 쓸 데가 없으면서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은 곧 무역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소규모 밀수가 시작이 그래요.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상반기에 국경 봉쇄가 해제될 것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난 25일 기준으로요. 환율은 1달러당 평양 7,300원, 신의주 7,400원, 그리고 양강도 해산 7,400원 이런 정도인데 네. 지난 1월 11일 그러니까 한 두 주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평양은 20%, 신의주는 25%, 해산은 28% 정도 상승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율이 일단 기대감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8차 당대회가 얼마 전에 열렸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좀 정리하셨다고요? 네,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8차 당대회가 네.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현재 위기를 해결할 정책과 노선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당이 제안한 노선 전략 크게 두 음, 가지로 요약을 예. 하자면 하나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 사실상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골자가 이거예요. 자력경생 자급자족 노선에 기초해서 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긴 했지만 네. 결국 노선의 변화는 없다는 그렇죠. 겁니다. 수치만 달라졌는데 예. 과연 자력갱생 자급자족으로 그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회의감이 든다는 주민들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핵 전략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자유적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노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에 추대됐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부터 좀 살펴주시죠. 글쎄 한 두 예. 분 정도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평안북도 신의주 주민인데
사실 농장의 관리위원장도 위원장, 직맹 초급위원장도 위원장, 심지어 음. 소년단 분단위원장도 위원장이다. 그래서 네. 한간에는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긴 있다. 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칭이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함경북도 주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호칭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도 사실 있긴 있었다. 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원래 세포 비서가 네. 몇 년 전에 개혁을 하면서 세포 위원장으로 바뀌었었는데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세포 비서라는 말을 그대로 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총비서든 위원장이든 뭔 상관이냐 하는 사람이 많고 위원장보다는 뭐 총비서가 좀 듣기 더 좋은 거 아니냐,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사람도 있다. 근데 사실 큰 관심도 아니다. 이런 그렇죠. 겁니다. 예. 네, 사실 뭐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느냐, 또 그 얼만큼 주민들을 위하느냐가 더 관심사일 텐데요. 뭐 한국이나 비슷하네요. 네. 자, 당 대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제시됐잖아요. 네네. 아까 뭐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강조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5개년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네요. 일단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감이 많이 표현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떤 주민은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온 가족이 계획을 수행하러 나갔다가 예. 하루아침에 굶어 죽은 것을 경험을 음. 했었다. 그래서 국가가 배급을 제대로 주나 아니면 월급을 제대로 주나 남자가 이발 한번 하려면 가격이 8,000원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국가로부터 받는 월급이 그 8,000원에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월급 한 달 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아봐야 이발 한 음. 번도 못하는 그런 돈밖에 안 되는데 네. 죽도록 출근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차라리 계획이란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계획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예. 반응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5년 동안 얼마나 닥달을 해대겠느냐면서 벌써부터 사실은 걱정스럽다. 알아서 살라고 하면 오죽 좋겠는가. 100일 전투 또 80일 전투하면서 내몰지 말고 차라리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인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네. 이런 식의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실망감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대답인데요. 네. 또 이 자력갱생 자급자족 이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염병 때문에 중국하고도 무역을 못하는 판인데 예.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자력갱생만 부르짖는다고 과연 경제가 나아지겠느냐. 자력갱생은 사실 할 만큼 다 했다 이미 예. 우리는. 자급자족은 가능하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철하고 현실적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당대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 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글쎄 사실 북한 사회가 네. 사회주의 사회의 핵심 제도인 배급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예.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장사해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음. 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 네. 주민이 이런 현실을 빗대서 평가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인민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럼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냐. 사회가 사회주의가 아닌데 무슨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논하나 이런 식으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꼬집었네요. 자, 핵무기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네네. 핵무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주민이 네. 보내온 의견이 이런 내용이 있네요. 군수공업을 조금만이라도 경제 분야로 돌려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물을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아니냐. 나라가 제대로 된 물품을 생산해서 공급해주면 누가 밀수를 하고 누가 감옥에 가겠나. 인민이 다 굶어 죽고 나서 텅 빈 국가를 지키는 무기만 있다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예. 자주 섞인 평가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핵무기가 주민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안 줄 뿐더러 오히려 핵무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서 더 못 살게 되지 않았나. 자유적 국방력이요 핵 강국이요 하는 말만 들어도 사실 치를 떠는 사람이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해 준 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국경 봉쇄와 무역 중단 벌써 1년입니다. 그리고 8차 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죠. 국경 지역 현황과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